지난 2019년 11월 2일 북한의 어민이 두 사람이 오징어 배를 타고 동해 NLL을 넘어서 남하에 왔습니다. 그것을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납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납포 당시부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로 와서 정부 합동조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보호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장문의 귀순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귀순합니다.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한창 정부 합동조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2019년 11월 5일 서훈 국정원장이 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끝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조사를 마치고 11월 5일 날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지휘 아래 북한에 이 귀순어민 두 사람과 오징어 배를 인계하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11월 6일 북측에서는 냉기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날 바로 이 사람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의 이 북송을 주도한 국가안보실장인 정의용 실장은 이 사람들이 귀순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16명이나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고 해서 북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고발장을 다 썼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귀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그저께 통일부에서 공개한 10장의 사진에 의해서 처참하게 몸부림치는 이 귀순어민들의 모습과 공포에서 귀순의 진정성은 얼마든지 인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16명의 흉악범이라고 그러지만은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유일한 증거인 오징어 배는 11월 8일 바로 북측에다가 인계를 해버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맞지가 않고 무엇보다도 이 귀순어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상의 국민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국가안보실장인 정영이는 자기가 북송을 주도했고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과 국가안보실 직제규정에 의하면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사무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휘 없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중대한 위협행위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11월 5일 날 북송 이 귀순어민 두 사람을 북측에 인계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한 그날 문재인 대통령 명의로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귀순어민 두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정황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2021년 4월 21일 미국 LA에서 기자간담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최종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마땅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본다라고 명언을 했어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서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국제형사법에서 규정하는 2조, 9조에서 규정하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 반인도 범죄냐? 바로 이것은 이 사람들이 북송이 되면은 북한은 유엔에서 얘기했듯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해서 즉결 처형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공범으로 북한의 김정은과 공범으로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또 죽을 게 뻔하면서도 불구하고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로 했기 때문에 살인으로 저희가 고소를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지로
이미 그동안에 여러 단체들이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최초로 반인도 범죄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목해서 저희 한변과 북한인권단체 등이 함께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김태훈 명예회장님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의 그 경과와 취지를 상세히 소상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추가로 아까 소개되지 않은 분 중에 허광일 맞으시죠? 허광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 순서로 들어가서 전 대통령 문재인 씨에 대해서 반인도 범죄 등으로 고발을 하는 성명서를 먼저 이재원 한변 회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어진 성명서는 그대로 하시되 오늘 날씨가 이런 만큼 다른 분의 이 발표들은 간략하게 해주시는 그런 좀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한변 회장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2019년 11월 초 며칠 사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끔찍한 잔인하고 반인도적인 그런 범죄가 자행되었습니다. 그 범죄의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인도 범죄 혐의자로 고발함에 저음해서 한변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법과 국제인권규범을 위반하며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탈북어민 2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려고 이 자리에 섰다. 통일부는 지난 7월 12일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7일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며 버티던 탈북 어민 2사람을 강제로 북송한 사진을 공개하였다. 이 사진을 통해서 이들이 정부의 합동조사 과정에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제출했음에도 귀순의 진정성이 없어서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흉악범이라고 하였지만 혹여 살인 용의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들에 대한 이런 강제 추방은 인권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인권적이고 야만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사법관할권 내에 있었던 그들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았어야 마땅하고 그들을 단 5일 내에 강제 북송하여 죽음으로 내몬 것은 명백한 조직적 반인도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서 북한의 자의적 고문, 처형 등의 인권 침해를 규탄해왔고 2014년부터는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해왔다. 북한은 고문방지 협약 제3조에서 말하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나라이다. 북한으로 귀순 어민들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9호를 위반해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공동 가담하는 공범이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탈북 어민들의 북송은 실장 자신이 한 것이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는 보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핵심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들 측에서 주장하는 궤변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 강제 북송 살인사건의 본질은 2명의 귀순 어민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및 형사법,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강제 북송함으로써
죽음으로 몰고 간 국가폭력, 정권에 의한 살인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2019년 11월 21일 미국 LA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정책 간담회 직후에 귀순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확인과 최종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편은 오늘 여러 탈북민 단체들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죄, 직권남용죄, 불법 체포감금죄, 직무유기죄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은 물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형사 고발을 하고자 한다. 이 비극적 강제 북송 사건의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2명의 귀순 어민의 강제 북송과 처참한 죽음에 대해 처벌받아야 할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된다. 대한민국의 정의, 한반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고하게 생명을 박탈당한 2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는 강제 북송 반인도 범죄를 범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한변 회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허광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 대표께서 준비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광일입니다. 한변에서 저희 탈북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문재인이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을 정말 저희들로서는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이러한 투쟁이 있다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언제나 한변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손바닥만한 낙지배에 16명의 동료 선원들을 실제로 살해했는지, 아니면 김정은 부산 아시아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서 이들을 흉압 살인범으로 조작해 김정은에게 인신공양했는지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반인륜적 강제 북송을 다행한 살인교살자 문재인이야말로 영원히 저주해야 할 살인마입니다. 16명의 통로 선원들을 살해한 흉압 살인범이라고 하는 이 2명의 젊은 탈북 어민에 대한 조사도 단 나흘 동안에 종결짓고 유일한 증거물마저 증거인멸한 상황에서 이들이 흉악범인지 아닌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흉악범으로 취급하고 있는 탈북 어부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아닌 당시 살인마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 민주당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어기고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살인과 고문이 일상으로 자행되는 가장 포악한 독재국가 북한으로 강제 북송했다는 데 있습니다. 더더욱 유일한 증거물인 그들이 타고 온 손바닥만한 어선마저 청소와 방역까지 실시해 북한으로 들어보낸 정권 차원의 증거인멸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 범죄입니다. 이 문제가 이토록 중대한 살인사건을 짓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어떻게 했습니까? 1986년 5월 문재인이 변호사 시절 7명의 경찰을 폭력으로 학살한 동의대
가해 학생들을 민주화 운동가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1996년 페스카마호에서 한국인 선장과 선원 6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선을 학살한 당시 조선족 흉악범들의 변을 맡아 집요하게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에는 그들을 석방해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이야말로 정말 인간 말종의 살인마이며, 이를 비호하고 감싸며 정당화하는 민주당 역시 살인 공범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2명의 탈북어부를 흉악 살인범으로 몰아 왜 강제 북송시켰는지 그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 투쟁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광일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억류 탈북민 대표로 일하고 계신 최태송 선교사님께서 준비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기 사십시오. 이게 가려진다고. 이쪽으로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최태송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신 한변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국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오늘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문재인 집권 당시인 1919년 11월에 있었던 탈북 어민 강제 송환과 관련된 사진을 접하고 크나큰 충격과 솟구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유를 찾아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해 목숨 걸고 탈북한 두 어민에게 차려진 것은 아는 바와 같이 강제 북송이었다. 북한 사람이 탈북하여 더욱이 한국으로 왔다가 북송되는 경우 그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지옥의 불가마보다 더한 잔혹한 고문과 죽음뿐이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에 두 탈북 어민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토록 발버둥 쳤지만 사악한 문재인 정권은 그들에게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로 묶고 특공 대원들까지 동원하여 강제 제압하여 북송시키는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하였다. 이 시간 문재인에게 묻고 싶다. 소위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 길을 찾아온 탈북 어민들을 죽음의 구덩이로 다시 밀어넣을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이 말하고 지키려고 하는 인권이란 과연 무엇인가? 인간 도살자 김정은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당신이 말하는 인권인가? 당신이 입버릇처럼 떠버리던 사람이 먼저다의 먼저인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북송되면 죽어야 하는 두 탈북 어민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을 넘겨받고 희대며 기뻐했을 김정은 같은 살인마가 당신에게는 먼저인가? 이 시간 국민의 참된 권리와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3만 7천여 명의 탈북민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현 정부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그리고 세계 모든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한다.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여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김정은 살인마에게 기쁨을 준 문재인과 그 추동자들은 살인죄, 불법 체포 감금죄, 직권남용 강요죄, 직무유기죄, 증거인멸죄 등의 국내 일반 형사법 위반과 국제형사법 형사범죄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때문에 현 정부와 대한민국 모든 국민과 진정한 인권을 원하는 전 세계 인류는 문재인을 형사 고발하는 데 적극 동참하며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특별히 대한민국 현 정부는 자국민인 탈북민에 대한 강제 북송과 어떠한 반인륜적 현 정부는 탈북 어민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여
이 사건에 가담한 문재인 이하 모든 범죄자들에게 법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상 자국민인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 북송과 어떠한 반인륜적, 반인도적, 반민족적 범죄 행위도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과 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살길 찾아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넜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의 위기에 처해 있는 10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속히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대외적, 외교적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이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자리를 빌어 중국 정부에 강력히 호소한다. 살길 찾아 중국에 왔다가 강제 북송되어 북한 감옥에서 죽은 누나를 둔 동생으로서 북송의 불안 속에 떨고 있는 부모 형제, 처자들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탈북민 가족들의 이름으로 중국 정부에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의 살인 행위에 동조하지 말고 국제법과 난민보호법에 근거하여 북송 행위를 중단하고 탈북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라. 연길과 길림, 난동을 비롯하여 중국 감옥에 수감된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거나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인도주의적 조치들을 취하라. 전 세계 양심에 호소한다. 문재인 집권 시기에 일어난 탈북 어민들에 대한 반인륜적이며 반인도주의적이며 반인권주의적인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는 분노해야 하며 한반도 분열로 인한 이 비극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북한 살인 집단의 3대 세습이 끝장나고 북한 주민의 참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여,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헌법상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들이다. 피를 나는 권력이며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다. 우리 탈북민들에 의해 북한 살인마 집단의 폐쇄적인 진면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먼저 통일인 우리 탈북민들을 통해 분단 역사의 종지부를 찍을 날도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우리 이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있었던 강제 북송과 같은 살인 행위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힘써 노력하자. 이 땅에서 탈북민 차별과 편견, 무관심과 같은 온갖 형태의 행위들을 종식시키자.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마음과 마음을 합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인권과 자유를 누리며 지켜나가자. 문재인과 그의 아부 굴종하여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데 동조했던 세력들에게 법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를 대한민국 탈북민들과 중국 감옥에 갇힌 탈북민 가족들을 대표하여 최태송 올림 2022년 7월 18일 대한민국 서울. 감사합니다. 정말 한마디 한 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최태성 선교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입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약칭 대불총 강영근 사무총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예, 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2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성명서에서 자세하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생략을 하고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하나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의 나라입니다.
주인인 국민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어렵게 한변이 앞장을 서주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은 한변한테 맡기시고 뒤에서 큰 성원을 국민들이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탄원서 정도는 내야 될 것이 아니냐. 대통령실, 대법원,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이러한 쪽에 모두 탄원서를 내서 우리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 국민의 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전달되는 그러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강영근 대불총 사무총장님께서 짤막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천만 남한 국민의 대표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5천만 남한 국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선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 이정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강력히 호소하기 위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5천만 남한 동포들에게 먼저 호소합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탈북 어민의 절규와 중국 땅의 북송 위기에 처한 감옥에 갇혀있는 탈북민들의 피 맺힌 비명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사는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의 남편이고 부모이고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가족이라면 이 비명소리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가족입니다. 우리만 구할 수 있는 가족입니다. 모두 함께 나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유엔과 전 세계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하여 민주당과 과거 이와 관련된 자들이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 중국 땅에서 구금되어 있는 1,700여 명의 탈북민들의 생명을 구제할 정책을 당장 사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들은 강제 북송된 탈북 어민들의 오랜 시간 가혹한 고문과 함께 처형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가혹한 고문과 살해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민의 생명을 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가기관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 번째, 유엔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 강제 송환을 신속히 막아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북송될 위기에 처한 중국 내 탈북민들은 극심한 처벌과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반인륜적, 반인권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고 인권 침해와 박해 또는 분쟁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탈북민들의 가족을 위해 탈북민들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메노라 통일선교회 대표로서 5천만 남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메노라 통일선교회 이정하 선교사님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더운 날씨 속에 이렇게 많은 언론사 우리 기자분들 또 유튜브에서 와주셔서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기자회견만이겠습니까? 정말 문재인 씨가 저지른 이러한 반인도적, 반인권적 또
여러 가지 이 범죄에 대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기자회견 말미 우리가 구호 순서가 남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명예회장님께서 짧게 한 말씀 더 하시고 다음 마지막 구호 제창 순서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불법체포 감금죄 일반 형사범 이외에 국제형사법에 의한 반인도 범죄로 형사고발을 한 또 한 가지 중대한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 66조 3항에 의해서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 이후에 2020년도부터 탈북민이 한국에 들어오는 사례가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바로 북한 주민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해서 인권을 박탈하고 미래온 통일을 죽임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거역한 그 헌법 위반 못지않게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크다는 점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로 우리 한변의 홍보위원장을 맡고 계신 인지연 변호사님께서 구호를 제창을 하여 주시겠습니다. 제가 구호 제창하면 마지막 네 글자 3번씩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순어민 강제 북송시킨 책임자 문재인을 처벌하라! 대한민국으로 살기 위해 온 귀순어민 죽게 한 문재인을 체포하라! 강제 북송 반인도 범죄 자행한 문재인을 구속하라! 자, 일단 한 바퀴만 돌릴게요. 예. 구호 한 바퀴만 더 하겠습니다. 귀순어민 강제 북송시킨 책임자 문재인을 처벌하라! 대한민국으로 살기 위해 온 귀순어민 죽게 한 문재인을 체포하라! 강제 북송 반인도 범죄 자행한 문재인을 구속하라!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문재인 고발 기자회견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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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우리나라에 중범죄를 저지르고 입국한 탈북민이 10명 넘게 있다 이런 의원실 자료가 있어서 예.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한국에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서 그 사례가 뭐 9명인가 중범죄를 저지르고 국내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실제로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고 장기형을 받고 아마 지금쯤 나왔을 사람으로 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의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법권에 의해서 여기서 재판을 받아서 그 형도 대한민국에서 복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헌법의 법리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예, 없으시면은 고발장 제출 순서로 예, 말씀해. 예. 예. 이것은 형법 250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로 저희가 고발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유엔에서 20년 연속 북한은
가장 그 규모와 본질과 심각성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 국가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탈북해서 국내에서 이 귀순 어민들과 같이 귀순 의향서까지 쓴 사람이 강제 북송이 될 경우에는 거의 100% 처형이 됩니다. 이것은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들리는 바에는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언론들이 처형이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그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람들을 북송하면은 북한 당국에서 처형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보낸 겁니다. 이것을 법리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저 15층 난간에서 떠다닐 때 야, 너 죽어라 또는 죽어도 할 수 없다 똑같은 겁니다. 북한은 바로 사지입니다. 여기에 보낼 때는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살인죄로 저희는 고발을 하는 바입니다. 예, 또 다른 게 있으면은 예, 그러면 고발장 접수로 가겠습니다.